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충훈TV의 이충훈입니다. 질문백서 청지기 21화 신축 빌라 매매와 구형 아파트 전세 고민 중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실제 고객님이 저희 회원님이 질문하셨고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청진기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된 아파트와 아파트 전세와 신축 빌라 매매 사이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신축 빌라보다 아파트로 가라고 하는데 아파트가 워낙 오래돼서 거기에 살 생각을 하니 머리가 아프네요. 반면에 신축 빌라는 좋기는 한데 왠지 안 좋다는 선입견이 있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회원님이 처한 상황에 맞춰 조건에 가장 적당한 집이 좋은 집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아마 회원님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세 대 매매, 오래된 아파트 대 신축 빌라.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무조건 빌라를 고집하라는 강연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님의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춘 정말 좋은 집이 나타난다면 회원님의 선택을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가 좋다, 아파트가 낫다 이렇게 무작정 권해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습니다. 시세 흐름을 파악하시고 회원님의 경제 상황과 생활 동선에 합당한 좋은 집이야말로 회원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답변을 했네요. 그리고 구형 아파트와 그 신축 빌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형 아파트 상점, 연식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가 조성이 잘 된 경우 조경 환경이 좋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보다는 토지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특별한 호재가 있지 않은 한 가격 상승의 높낮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단점은 건물이 노후화돼서 시설이 좀 낡아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자, 신축 빌라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축 빌라 가격이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아파트보다 저렴하지만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는 아파트 못지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위치와 역세권을 고려한 주택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점은 신축 빌라 구매 후 단기간에 팔 경우 손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만 딱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엑시스에 대한 컨텐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선택이라는 문제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라는 건데요. 선택과 집중에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포기라는 게 좀 빠져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같은 고민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포기해야 될지 제가 차례차례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일단 문제점이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래된 아파트 전세로 갈지 신축 빌라 매매에 갈지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점에 파악하는 관점은요, 여러분들이 오래된 빌라 전세를 실제 거주 기간 2년, 4년 그 기간 동안에 한번 살아보신다고 생각하고 한번 거주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 빌라 매매에서 내가 몇 년 동안 살았을 때의 그 문제점들을 적어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아니고요. 그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왔던 어떤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냐면 빌라가 안 좋다는 신축 빌라 매매를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빌라가 안 좋다는 그런 선입견이 때문에 내가 선택을 꺼려집니다라는 게 사실 그게 이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왜 문제일지 왜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거예요. 신축 빌라가 안 좋다는 선입견 왜? 그러면 이거는 건축에 대한 어떤 불신하자라든지 아니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주변 환경이 내가 선택한 집이 주변 환경이 좀 거주 여건이 좀 안 좋다든지 이런 건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여러분 적어놓은 거에 문제의 본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본질을 찾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본질까지 찾았으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고 문제의 본질 찾은 거보다 체크리스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문제점들을 쫙 한번 적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다 적어봤더니 한 5개 정도가 돼. 5개 정도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그 체크리스트에 우선순위를 넣어보는 거예요. 나는 거주 여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럼 거주 여건을 1번을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격이 되게 중요해. 그럼 가격을 2번 놔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문제점 5가지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다 놔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할 선택지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전세, 하나는 신축 빌라 매매에 대한 선택지. 이 2가지인데요. 이거 2가지에 대한 점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놓은 각 5가지 항목에 대한 점수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1점부터 5점까지 예를 들어 넣어준다 하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전세 들어가는 거하고 신축 빌라 매매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하나씩 다 매겨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요 순서대로 한 거대로.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딱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나는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쪽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선택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포기라는 부분을 그냥 내가 이거를 포기할래 라고 심적인 포기가 아니라 이렇게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아파트 전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 포기하셔야 될 점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 전세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주인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리모델링 포기했어. 하지만 나는 내가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뭐 스타일을 한번 꾸며볼 거야. 가구라든지 뭐 그런 어떤 그 커튼 등등의 어떤 인테리어 액세서리를 내가 조금 더 집은 겉은 좀 허스름하지만 집 안에 들어오면 밝고 화사하게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신축 빌라 매매 선택하시는 부분이라면 나는 신축 빌라의 선입견에 대해서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는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손해 볼 수가 있네.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네. 그러면 내가 거주 기간을 좀 늘려서 내가 대안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자, 핵심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엇이 문제인지 차근차근 파악하시고요. 나에게 중요한 순서대로 그 문제점을 나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이고요. 내 집 마련은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내가 포기해야 될지 문제로 관점을 바꿔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체크리스트로 여러분들의 선택을 합리적으로 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